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19일 최병호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지금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백현동 배임 문제하고 대북 송금 문제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18일 어제고요. 어제 오전에 청구했는데 일찍 청구하다 보니까 법원이 어제 오후에 체포동의안을 법무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 중에 전자결재를 했고요. 그래서 국회의안과에 오늘 접수했습니다. 뭐 매우 빠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면 이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하루 내지 이틀 이 정도면 되고요. 오늘 접수가 됐으니까 내일 국회 본회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다면 내일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으니까 그때 아마 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레 또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모레 표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종 매체에 보면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부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부결로 결론 날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표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친명계들이 바람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이죠. 민주당 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유죄 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검사들이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판단을 국민들께 드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민영배 의원 CBS 라디오에 나와서 어제 얘기를 그렇잖아도 잠깐 해봤는데 부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부결시켜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김한규 원내대변인 보면 SBS 라디오에 나와서 이 가결을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니까 촉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객관적 상황을 보면 대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다. 차라리 방탄 오명을 받더라도 대표를 지키자라는 결정을 하자는 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자, 이 사람들 다 친명입니다. 친명계들이 지금 온갖 방송에 나와서 부결돼야 된다. 당내에 부결 의견이 많다. 이렇게 지금 바람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주장이면서 친명계의 주장이죠.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뿐만 아니고 원외 친명 모임이죠. 더민주혁신회의의 강의원 사무총장인가 뭐 이 사람이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결표 던진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색출해서 당원들이 그들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더민주혁신회의가 21일로 지금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니까 21일 오후일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당원이 국회를 포위해야 한다 이러면서 이제 포위해서 압박을 넣자 이거죠.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 그리고 SNS로 지금 뭐 부결 뭐 이런 거 이제 해서 촉구하자 뭐 이러고 있습니다. 다수의 매체가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부결로 결론 나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어제 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민이 있다, 딜레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니까 내일 모레 21일 이제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게 되면 그 전에 아마 비상의원총회 같은 걸 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표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죠. 당론으로 뭐 부결시킬 것이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길 것이냐 뭐 등등. 그리고 민주당 뭐 전략기획단인가요? 거기서 그 분석한 보고서는 일단 참석을 전원한 다음에 친명 지도부 50명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퇴장하자. 뭐 이런 안도 나오고 각종 안들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또 당론으로 정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 어려운 게 현실이죠.
예측하기 어려운 거를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걸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의 희망을 섞어서 얘기하는 일종의 점치기밖에 안 됩니다. 저희는 뭐 점치기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면 가결될 것이냐 부결될 것이냐. 민주당의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은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이 됩니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은 298명입니다.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됐죠. 그 승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에 뭐 허숙정 의원인가요? 여군 중위 출신이라고 하던데 허숙정 의원이 지금 승계를 했으니까 똑같이 298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열린민주당으로 아마 지금 돼 있을 거고요. 그러면 자, 민주당이 이제 최강욱 의원직 상실로 해서 167석, 친야 무소속이 7석, 기본소득당, 진보당, 열린민주당 각 1명, 이렇게 하면 177명이고요. 국민의힘 111, 조금 전에 보니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민의힘 입당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112명, 정의당 6명, 친여 무소속 2명, 그 다음에 양향자 의원까지 합치면 121명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본인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민주당 무슨 전략기획단인가 하는 데서 얘기한 대로 50명만 남기고 다 퇴장한다. 만약 이걸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처음에 전원 참석하고 그러면 출석 의원이 298명이 됩니다. 그렇죠? 50명만 남기고 퇴장하면 167명 중에 민주당만 따질 때 167명 중에 117명 정도가 퇴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과 등등 이런 거 다 합쳐서 121명인데 여기에 50명 합치면 171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날은 어떻게 되냐? 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그러니까 298명 다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재석, 민주당이 대부분 다 퇴장했으니까 재석은 171석. 그러면 가결은 어떻게 되죠? 출석의원의 과반수입니다. 출석을 298명이 했기 때문에 그 과반수면 150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171명 중에 150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이 121명밖에 안 되니까 29명 이상이 민주당 쪽에서 남아있는 50명 쪽에서 와야 됩니다. 올 수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죠. 와야 됩니다. 그거 올 수 있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만약에 정말 친명 지도부 50명만 남겨놓는다면 친명 지도부는 대부분 다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부결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아예 민주당이 출석했다가 모두 퇴장해버린다. 그럼 회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이런 주장을 했었죠. 성립 안 하면 다음번 본회의 때 무조건 첫 번째 안건으로 표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퇴장한다고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악수다. 그렇죠? 그럼 본회의를 내년까지 안 여느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악수다. 이런 수는 채택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는 자율투표입니다. 자율투표. 지난 2월에도 자율투표를 했었죠. 자율투표라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름아름 자기네들끼리 부결을 촉구하고 이렇게 했지만 여하튼 자율투표입니다. 의원들 각자에 맡기겠다. 내일 모레 오전에 비상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좀 거쳐서 자, 우리가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마당에 그거를 정면으로 당론으로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는 거니까 자율투표에 맡기자. 의원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진짜 예측이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원 출석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29명 정도가 찬성을 하면 아마 가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건데 여기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 친명계가 얼마나 될까요? 확실하게 세볼 수는 없죠. 실제 친명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대략 민주당 주변에서 50명 정도를 꼽습니다.
그 사람들 반대할 거고, 확실하게. 반명, 비명이 아니고 반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한 3, 40명 정도 될 겁니다. 그것들을 다 빼면 100명 가까운 숫자가 중도입니다. 중도. 이 사람들은 약간 뭐 나쁘게 얘기하면 기회주의적, 좋게 얘기하면 중도 성향, 뭐 이런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여기서 또 중요한 팩트.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가 국회 앞에서, 본청 앞에서 단식을 하면서, 자, 명단 잘 관리해라. 누가 관리하죠? 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명단 관리한다는 소리를 듣고서 자기가 단식 중단하라고 갈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갔습니다. 나중에는. 그런데 몇 명이나 갔을까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 70, 80명 정도, 절반 정도가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갔고 절반 정도가 가지 않았다. 7, 80명 정도가 가지 않았다.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측 친명 지도부가 명단 관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 않은 거죠. 물론 무슨 생각으로 가지 않았는가? 명단 관리한다고 그러니까 괜히 얼굴 도장 찍으려고 간다는 그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서 안 간 건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다수의 의원들은 아니 그 뭐 단식하는데 뭐 단식 중단하라고 다른 사람 갔으면 됐지, 나까지 굳이 가서 뭐 또 거기 가서 얼굴 내밀고 뭐 마치 뭐 딸랑거리는 것처럼 그럴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신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냥 속으로 이재명 대표 단식 못마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에 눈도장을 찍지 않은 사람이 절반 가까이 된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의 뭐 범죄 혐의가 뭐 있다 없다 이거보다도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이 내 배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해가 되느냐, 이걸 먼저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은 안 되죠. 아마 그러면 3차 체포동의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정자동 사태로. 그거 연말쯤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총선 직전에 올 수도 있죠. 또 한 번 이런 난리를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되면 영원한 이제 방탄지옥 이 소리를 들어가면서 내년 총선을 치러야 되고, 이재명 대표가 공천을 하는데 보나마나 친명계가 압도적으로 등장을 할 텐데, 지금도 비명계나 뭐 이런 데의 지역구에 친명계들이 다 지금 원외들이 달려들어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그것만 해도 20, 30명 됩니다. 거기에 지금 친명계의 도전을 받는 비명계 의원들, 과연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동의할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그 친명 그 원외에 의해서 도전을 받는 사람들 속으로는 이재명 체제, 이재명 공천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만 잘 합쳐도 저는 30명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점을 칠하면 오히려 가결 쪽이 우세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더민주혁신회의, 이 사람들 다 원외입니다. 원외가 아무리 큰 소리로 쳐도 원내 배지들은 자기들 이해가 우선이죠.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면 민주당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좋으냐, 내년 총선에, 이게 중요하죠. 이 사람들은 민주당을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정정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임하는 게 좋다. 만약에 임했다가 기각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날개를 달고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훨씬 유리해질 것이고, 구속이 되면 방탄지옥에서는 적어도 민주당은 벗어날 수 있다.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 본인의 약속대로, 국민과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희생함으로써 민주당은 산다. 이런 선택을 민주당 의원들이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율투표로 갈 경우에는 저는 이 뭐 목소리 큰 사람들이 뭐 자꾸 부결로 몰아가니까 일선 기자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기사를 쓰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뭐 저도 장담은 못 합니다만은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민주당을 위해서 투표를 한다는 사람들이 몇십 명은 되지 않나. 적어도 30명 이상은. 그 사람들은 아마 가결표를 던질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상황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자, 의원들의 생각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 관찰해보는 수밖에 없고 결과를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관찰해보고, 이 분석은 지금 현재 했던 표계산법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